스탠리 큐브릭은 스틸 카메라부터 시작을 해서요. 단편 그리고 다큐멘터리 이런 과정을 충분히 거칩니다.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트레이닝을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내가 만약에 내가 영화 감독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신 분들은 지금처럼 이런 스탠리 큐브릭처럼 스틸 카메라 그리고 짧은 쇼필름 또는 다큐멘터리 이런 과정을 반드시 거쳐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많은 영화 감독들이 이런 과정을 많이 거쳤고요. 물론 스틸 카메라까지는 안 거치고 바로 쇼필름이라든가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트레이닝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영화의 기법, 영화의 장치, 영화의 구조, 영화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를 배우게 되는데 이 과정은 감독으로서의 가장 중요한 요소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스탠리 큐브릭 감독은 아주 착실하게 기초를 닦아 나가면서 감독으로서의 영역을 키우기 위한 그런 단계를 거치게 되죠. 하지만 또 스탠리 큐브릭 감독의 또 새로운 또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것이 뭐냐면 1952년도에 TV 드라마, TV 영화인 링컨이라는 TV 드라마 영화를 그래서 세컨드 촬영팀의 촬영 기사로 일을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드라마를 제작할 때 워낙 많은 인원이 투입을 하다 보니까 촬영팀이 A팀이 있고 B팀이 있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드라마는 뭐 30분, 1시간, 2시간 하는 것이 아니라 10시간, 뭐 30시간, 때에 따라서는 1시간짜리를 뭐 60회 이렇게 하기 때문에 많은 그 촬영이 필요하기 때문에 A팀 만땐 C팀까지, B, C팀까지 만듭니다. 거기서 스탠리 큐브릭 감독은 B팀의 촬영 기사를 합니다. 이 부분에서 조금 하나 좀 보강을 해드릴 게 있는데요. 뭐냐면 촬영 기사와 촬영 감독을 착각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해서 영화 속에 보면 DOP라고 그러는데 Director of 뭡니까? 포토그래피. 바로 촬영 감독을 말하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제가 말한 카메라 팀에서 카메라맨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카메라 오퍼레이터 또는 카메라 엔지니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카메라의 감독은 단순하게 카메라를 잡고 촬영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조명을 다 만질 줄 알고 조명을 다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죠. 조금 다소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은 한국은 감독들이 흔해요. 감독은 영화에서 딱 한 면만 있어야 되는데 한국에서는 촬영 감독, 조명 감독, 음향 감독, 그리고 뭐 무대 감독, 죄송한 얘기지만 지금 아무한테나 감독 소리를 붙이죠. 그게 잘못된 겁니다. 촬영은 촬영 감독이 있고요. 그리고 그 나머지 사람들은 오퍼레이터 또는 엔지니어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 그 오퍼레이터 엔지니어를 이 스탠리 큐브릭 감독은 정식적인 장편 영화 감독이 되기 전에 경험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단계별로 한 단계 착실하게 자신의 능력치를 끌어올린 그런 감독이 스탠리 큐브릭이 되겠습니다. 1953년 스탠리 큐브릭 감독은 드디어 최초의 장편 영화를 만들게 됩니다. 최초의 장편 영화는 공포의 욕망이라는 작품인데요. 이 작품을 만들 때 스탠리 큐브릭은 자신이 만든 돈, 그리고 아버지와 집안에서 지원한 돈으로 영화를 찍게 되죠. 자신이 어떻게 돈을 만들었을까요? 20대의 어린 나이에 영화를 만들 자본이라는 건 굉장히 만들기가 힘들거든요. 어떻게 했냐면 체스 경기에서 우승을 해서 그 상금으로 영화를 만드는데 돈을 투입을 하게 됐죠. 그만큼 스탠리 큐브릭 감독은 머리가 뛰어난, 사실 뭐 천재의 감독이라고 얘기했으니까 당연히 뛰어나겠죠. 많은 책과 함께 체스에 아주 일각에 있는 그런 감독이 됩니다. 물론 뭐 탁구도 잘 쳤던 감독으로 알려지기도 하는데요. 이 체스 경기에서 우승한 상금과 아버지의 후원금, 집안의 후원금으로 1963년에 공포의 욕망이라는 작품을 만들게 됩니다. 이 작품을 통해서 스탠리 큐브릭 감독은 영화에 비로소 입문하게 되는데요. 스탠리 큐브릭 감독은 그 40년이 넘은 거의 60년, 한 50년, 60년 가까이, 50년 넘는 세월을 해야겠네요. 70세에 죽었으니까. 50년 가까이 세월에 스탠리 큐브릭은 20편이 채 안 된 작품을 찍었어요.
사실 다른 감독들 보면은 엄청난 숫자를 많이 했거든요. 많은 영화를 찍은 감독도 있는데 그 중에서 우디 알렌이라는 감독이 있습니다. 뉴욕을 주로 소재로 하고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 그리고 사람의 살아가는 이야기, 도시의 얘기를 찍는 그런 영화를 만드는 감독으로 유명한 이 우디 알렌 감독은 200편이 넘은 작품을 찍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비슷한 시기에 한 사람은 200편, 한 사람은 채 20편도 안 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스탠리 큐브릭 감독의 영화는 모든 영화들이 하나의 영화사적인 그런 일들을 많이 만들어냅니다. 그의 두 번째 작품인 스릴러 영화인 킬러스 키스라는 작품이 있는데요. 사실 스탠리 큐브릭 감독의 영화를 보면은 장르가 하나가 딱 규정되어 있지 않아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우디 알렌 감독은 도시 이야기, 그리고 뉴욕의 이야기, 사람들의 일상의 소소한 얘기를 통한 그런 인간 중심적인 얘기를 하는 게 주로 감독이었다면 이 스탠리 큐브릭 감독은 아주 다양한 거의 장르가 겹치지 않습니다. 그만큼 영화에 대한 감각, 영화에 대한 지식이 뛰어났던 감독이 이 큐브릭 감독이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1955년에 하나의 획기적인 사건을 그 큐브릭 감독은 겪게 됩니다. 바로 평생의 친구이자 바로 큐브릭 감독의 후원자이자 친구인 제임스 B 해리스라는 감독. 뭐 사실 감독이라기보다는 제작자로서 기획자로서 굉장히 유명한 그런 사람이죠. 이 사람과 함께 해리스 앤 큐브릭 프로덕션이라는 회사를 설립을 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본격적인 상업 영화, 본격적인 흥행을 해야 되는 그런 영화를 하는데 지금 사진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만은 아주 큰 카메라가 인상적이에요. 당시로서는 카메라가 좀 컸습니다. 왜냐하면 35mm도 있지만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70mm도 간혹 찍어먹기도 했거든요. 뭐 이건 35mm 카메라 같은데 그 두 사람이 있는데 바로 한 사람이 그 친구인 제임스 B 해리스와 같이 기념 촬영을 찍었던 장면인데 굉장히 오래된 지금으로부터 거의 뭐 60년, 60년 가까이 됐네요. 뭐 그렇게 된 그런 사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보시면 아마 뭐 많이 참고가 되는데 또 하나 사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스탠리 큐브릭하고 영화에서 만나서 결혼한 와이프예요. 바로 그 영화에서 배우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 와이프가 이미 결혼해서 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같이 결혼해서 평생 동안 산 그런 그 반려자가 되겠습니다. 잠깐 딴 얘기를 했는데요. 이 제임스 B 해리스 그 친구와 함께 큐브릭 감독은 프로덕션을 설립하면서 첫 번째 영화를 그러니까 자신의 장편 영화 두 번째가 되겠죠. 장편 영화를 만들게 되는데 이 영화는 글쎄 좀 어떻게 보면은 좀 이해가 안 가는 그런 영화라고 할 수 있는데 클린 브레이크라는 원작 소설을 우리에게 이제 킬링이라는 이름으로 나온 작품인데 필름 누아르 스타일의 영화를 만들어대요.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필름 누아르 또는 누아르의 장르는 프랑스의 독점이라고 할 만큼 프랑스적인 그런 성향이었거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프랑스와 트루포 같은 감독은 뭐 필름 누아르의 대가인데 이미 프랑스와 트루포보다 더 먼저 스탠리 큐브릭은 누아르라는 장르의 영화를 헐리우드에서 만들게 되죠. 근데 재밌는 것은 그 전까지의 스탠리 큐브릭 감독은 자신의 친구, 동료 또는 아마추어 아니면 간혹 전문가들 몇몇은 끼긴 했지만 할리우드의 전문적인 시스템을 갖지 못했었죠. 근데 이 킬링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할리우드에 분업화되어 있는 다시 말씀드려서 촬영, 조명, 의상, 음악 뭐 이런 모든 것이 세세하게 나눠진 그런 시스템을 처음으로 지원을 받게 되죠. 그러면서 이 시스템 영화에 대한 새로운 세상에 눈을 뜨게 되는데 이것이 스탠리 큐브릭 감독의 아주 그 우수한 또 높은 작품성을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닐 만큼 하나의 분기점을 맞게 된 것이
바로 이 킬링이라는 작품이고 이 킬링을 만들었을 때 친구인 제임스 B 해리스 제작자 감독과의 만남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အားလုံးပဲသင်ခန်းစာတွေတင်ယူနေတာပြန်သွားကြပြီလားအားလုံးပဲ fighting ပါနောက်ထပ်ရုပ်ရှင်နဲ့ပတ်သက်တဲ့ဗီဒီယိုတွေကိုစိတ်ဝင်စားရဆိုလို့ရှိရင်တော့ကျမတို့ရဲ့ channel လေးကို like and subscribe နောက်ပြီးတော့ notification bell လေးကိုလည်းနှိပ်ပေးထားဖို့မမေ့ပါနဲ့နော်ဒါဆိုလို့ရှိရင်တော့သတင်းကောင်းလေးတစ်ခုပြောပြပါဦးမယ်ဒါကတော့အခုကြည့်နေတဲ့ဗီဒီယိုတွေကိုကြည့်ပြီးတော့ certificate လိုချင်နေဆိုရင်အောက်က description link ထဲကိုဝင်ကြည့်ပေးပါနော်ဒါဆိုလို့ရှိရင်တော့နောက်ဗီဒီယိုတွေမှာပြန်တွေ့ပါမယ်အားလုံးပဲ bye bye